선언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함수의 정의부를 없애버리고요. 함수의 정의부를 없애고 얘를 네 이렇게 원형만 세미콜론을 붙여가지고 원형만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되고 실제 함수의 내용은 별도로 선언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안 없어지나요? 컨트롤 델리트. 네, 이런 식으로 함수의 원형만 선언하는 경우에는 이걸 함수의 원형만 설계를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함수라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매일 함수 위에다 선언을 해줬는데 이거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함수를요 뒤에다 선언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경우에는 얘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메인 함수 뒤에다 선언해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실행해 보면은 네, 디버그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함수가 먼저 선언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BMI를. 그럴 때는 얘를 원형만, 이거의 원형만을 앞에다가 넣어주고 내가 뒤에다가 선언해 주겠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는 거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면 오류가 없어져요. 이런 거를 우리가 원형만 설계한다고 하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꼭 굳이 않은 경우를 한번 실행해 보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함수가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함수가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굳이 만들자고 한다면 이런 거죠. 이런 예제로 얘를 한번 두 줄짜리 함수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컨트롤 X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 두 줄짜리 함수는요 BMI는 얘는 호출만 있어요. 여거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름 바꾸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앞에 이름으로 함수의 원형 설명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로 해서 네 함수의 연습 3로 하고 함수의 원형을 설계하는 방법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이거를 뭐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더블 BMI 칼크를 이런 식으로 선언하겠어요. 나중에 이거 등록시킬까? 지금 등록시킬까요? 네, 지금 등록시켜 놓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네, 원형 설계 3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자 여기서요 얘를 이 자리를 놓고 요거까지만 선언합시다. 이거 한 줄짜리 함수예요. 요거를 선언해서 요 사이에 놓고 BMI 하이트와 웨이트를 받아서 BMI를 계산한 다음에 그 BMI 값을 리턴 사실은 뭐 이것도 가능합니다. 한 줄로 리턴 네 이렇게 했어요. 그쵸? 네, 한 줄로 갚습니다. 한 줄로. 다시 해봅시다. 하이트와 웨이트를 받아서 뭐 한 거예요? 어디 갔어요? 아까 계산한 거? 없어졌네. 다 날아갔군요. 안 되겠습니다. 컨트롤 추가해서 다시 걔를 불러오겠습니다. 기존 항목으로 해서 지금 제가 필요한 공식이 날아가 버렸어요. 얘죠? 추가하고 두 개가 떴잖아요. 같은 상태에서 얘를 좀 봐서 제가 필요한 수식은 얘 수식이 필요해요. 얘 수식을 컨트롤 C 하고 다시 원형으로 가서 네네네 여기서 네 웨이트를
하이트와 웨이트를 봐서 BMI를 계산했죠. 할 수 없이 BMI는 선언해야 되겠네요. 더블 BMI를 넣고 다 사라졌어. 네. 네. 그러면 BMI를 넣었죠. BMI를 넣고 그쵸. 그럼 리턴 BMI를 가는 걸로 합시다. 리턴 BMI. 네. 이렇게 가가지고 칼크만 계산했어요. BMI 칼크 계산했어요. 그다음 BMI 프린트라는 걸 한번 만듭시다. 더블 얘는 만약에 변환값은 없고요. void BMI 프린트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BMI만 받아오는 거예요. 일부러 만든 거 본 겁니다. 그러면 더블에 BMI를 받아서 그걸 프린트하는 함수라고 칩시다. 뭐 굳이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놓고 이 BMI 프린트라는 이 명령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쵸? 그런데 BMI 프린트인데 BMI는 내가 네 더블과 하이트를 받는 걸 합시다. 일부러 지금 아주 그냥 일부러 만들고 있어요. 네, BMI 프린트도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왜 이렇게 됐죠?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아니죠.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간 겁니까? BMI 얘를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없어지. 얘가 자꾸 제가 블럭 잡는 게 영 서툴러 가지고 프린트 얘 여기서 여기를 매개변수를 받아서 네 웨이트 참 이렇게 힘듭니다. 네, 더블 하이트와 웨이트를 받아서 BMI 프린트에서는 그 받아온 값으로 호출을 했어요. BMI 칼크를. 네, 그러면 더블 BMI 이렇게 넣고 네. 그 다음에 쟤를 호출합시다. BMI는 네, BMI 칼크. 네,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하이트와 웨이트를 네 넘겨받았어요. 지금 아주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트 GHT죠. 잘 됐나요? BMI 그리고 프린트 BMI 네. 다 만들었어요. 와, 이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BMI 이건 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 계산했지 않습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고 날려버리고 자 메인 함수에서는 뭐예요? 직접 BMI 프린트만 호출하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자 BMI 프린트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직접 값을 보내버리겠습니다. 하이트는 뭐 175.3cm의 키에 네 몸무게가 뭐 77.7kg를 BMI 프린트를 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메인 함수 호출 순서를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는 누구로 호출했죠? 이건 또 오류가 나니까 그래서 슬래시 해가지고 주석문 처리하고 메인 함수가 BMI를 호출했어요. BMI 프린트를 호출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BMI 프린트를 호출할 때 175와 77을 넘겼어요. 아규먼트로 전달 인자로 넘겼고 BMI 프린트에서는 그 값을 가지고 그대로 BMI 칼크를 호출했어요. C가 빠졌네요. 네, 그쵸. 여기서 받은 걸 그대로 또 도로 넘겼어요. BMI 칼크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BMI 여기서는 뭡니까? BMI 프린트가 뭐를 호출한 겁니까?
그대로 BMI 칼크를 호출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 불렀잖아요. 그럼 BMI 호출할 때 다시 넘겨받은 하이트와 웨이트가 그대로 전달해서 또 넘어왔죠. BMI 칼크에서는 비로소 BMI를 계산해가지고 리턴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걸 리턴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출력했어요. 그러면 얘네는 어떤 뭐가 됩니까? 메인이 얘를 호출하고 얘가 얘를 호출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그렇죠? BMI 칼크는 얘를 호출하고 메인은 BMI 프린트로 호출하고 이건 마치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죠. 마치 앞에 사람한테 전달할 때 내가 누구를 불렀는데 걔가 또 누구를 부른 거죠. 메인이 BMI 프린트로 호출하고 BMI 프린트는 BMI 칼크로 호출한 거죠. 계속해서 전달해 가면서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요. BMI 프린트가 BMI 칼크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얘를 호출해 줘야 되고 정의해 줘야 되고 메인이 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BMI 프린트가 정의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함수들이 정의될 때는요. 이거의 트리 구조. 얘가 얘를 호출할 때는 얘가 얘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 또 얘가 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얘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이런 트랜센덴스. 서로의 순위, 선순위냐 후순위냐 하는 순서를 따져줘야 돼요. 근데 함수를 막 만들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순서를 따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 얘가 얘를 하나밖에 호출 안 하고 또 얘가 얘를 하나밖에 호출 안 하는데 이 안에서 2개 이상을 호출한다든가 또는 이 2개가 또 다른 3개를 호출한다든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때는 이런 트랜센덴스를 따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원형만 다 설계해 놓고 그냥 별도로 다 뒤로 그냥 후순위를 붙여라 해버리면은 예를 들면 잘 보십시오. 순서대로 지금 호출했잖아요. 순서대로 지금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건 오류가 안 생깁니다. 해보겠습니다. 디버그 문제가 없다면은 네, 그쵸. 이렇게 해보면은 오류가 없어야 돼요. 순서대로 호출을 됐으니까 오류가 있다는데요. 무슨 오류가 있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뭐 저라고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건 아니니까 네, 쭉쭉쭉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좀 2개가 설립돼서 그런 거죠. 저희가 아까 제가 복사해 오느라고 얘를 잠시 또 불러왔죠. 제거하고 메인 함수가 2개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지금은 BMI 프린트 메인 순서로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순서가 그쵸? 그 순서가 맞는 걸 확인해 보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디버그 이제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쭉쭉쭉 보면은 오류가 성공이 나와줘야 됩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호출한 결과도 이렇게 나왔죠. 자,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얘 BMI 프린트가 먼저 선언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율을 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BMI 프린트에서 BMI 칼크인데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후순위에 있죠. 그럼 이거는 오류가 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2개 전체가 메인보다는 위에 있어도 얘네들 자체의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얘가 얘를 호출했는데 왜 얘가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냐 이거잖아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5 하면은 당연히 오류가 나죠. 실패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류의 원인은 뭐예요? 이게 보면은 에러 원인을 보면은 내가 왜 얘가 호출했느냐 식별이 안 된다. 항상 앞에 그게 선언되어 있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내가 그러지 않고 얘네들을 다 뒤로 보내버리고 컨트롤 순서 없이 순서에 관계없이 다 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뒤로. 메인 함수 뒤로만 보내버리고 순서 따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놓고 원형들을 그냥 쭉쭉 넣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원형문 넣어주면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됩니다. 얘도 제목을 붙이고 네 이렇게 넣어주면 얘네들은 함수 간에 상호의 의존성을 없애버려서 순서를 없애버려서 내가 앞으로 이 함수를 쓰겠다 해버리고 그 다음 메인 함수에 얘를 딸랑 호출을 했어도 그 안에서 얘네들이 원형만 호출한 경우에는 프레센던스를 따지질 않습니다.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도 상관없어요.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이렇게 해주면 오류가 없이 꼭 성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함수의 원형을 순서 없이 설계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함수의 정의부가 메인 함수 위에 있을 때는 서로 호출 순서를 따져야 한다는 거고, 호출 순서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 뭐 함수가 정의가 막 여러 개가 늘어나고 서로 상호 의존성이 막 뒤섞이는 경우에는 따지기가 어렵고, 서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가 얘를 호출했느냐 제가 저를 호출했느냐 따져가지고 서로 쉽게 얘기하면은 부모 자식 손자 간에 뭐라 그럴까요? 막 서로의 그 서열이라 그럴까요? 학렬을 따져가면서 막 우리가 네가 위니 내가 아래니 따지듯이, 여기 함수도 누가 누구를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함수의 의존성 또는 함수의 서열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열대로 선언하지 않고 그냥 원형만 쭉쭉쭉 설계해 놓고 메인 뒤에만 그게 관계없이 주르륵 설계해 버리면 굳이 프로그래머가 함수의 그 우선순위 또는 함수의 그 선순위 후순위를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요 내용 이해했으면 이해했습니다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조금 더 구글링이나 뭐 좋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확인해서 함수의 원형이라는 게 뭘까, 이걸 조금 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게 더 솔직할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해한 친구는 또 이해는 잘 안 했고, 왜 함수의 원형이 필요한가 하는 거. 아무튼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면 그냥 일단락 치고 갑시다. 함수의 원형들을 그렇게 제목만 선언하고 쓰는 경우에는 함수 간의 상호 의존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이걸 위에다가 선언하고 싶을 때는 함수 호출 순서를 따져야 된다. 항상 먼저 정의가 되고, 정의된 다음에 호출해야 되고, 정의가 안 돼 있으면 호출할 수가 없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끝내고 배열 연습을 또 한번 해보았는데요. 배열 연습을 좀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열은요, 함수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함수를 뒤집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요, 여기서는 1, 2, 3, 4, 5, 10 해가지고 뒤집는 거를요, 이렇게 했는데, 문자열을 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문자열을 가지고 좀 더, 문자열도 배열의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문자열을 가지고 한번 뒤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요거를 다른 걸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했던 거를 한번 더 우리 함수로 만들어 볼까요? 약수, 배열의 합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 파일에서 우리가 아까 짰던 거를 한번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아까 짰던 것 중에서 배열 연습, 네, 요거 아까 썸 구했던 거가 있겠죠. 요거를요, 배열 연습을 합과 평균 내는 거를 한번 함수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더 좋은 예제인 것 같아서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13-6으로 해가지고 함수의 연습 4로 해가지고 함수와 배열을 같이 쓰는 거를 한번 배열 넘기기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떤 예제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까 9개의 배열을 선언해가지고 그거에 합을 구하고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함수로 만들어 보면 또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배열을 배열의 합을, 배열을 인자를 보내고요. 전달 인자를 보내고, 네, 어렵습니다. 전달을 보내고 그 합을 반환값으로 하여 반환값으로 하는 함수를 호출해 봅시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썸을 계산해 주는데요.
오른쪽이 함수 호출부예요. 그러니까 함수 어레이라고 합시다. 어레이. 배열은 어레이니까요. 어레이 썸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네, A라는 배열을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A는 배열이잖아요. 위에 A9 9개의 인수를 갖는 배열 A를 인자로 보내는 거죠. 보내서 그 배열들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의 합을 뭔가 구하고 합을 결과로 받아서 썸에 저장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그럼 어레이 썸이라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어레이 썸을 아까는 원형으로 설계한다 그랬죠. 우리는 위에다 설계하겠습니다. 그러면 반환값이 있는 거니까 반환 썸은 정수형이라고 치면 인트로 선언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썸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A는 인트형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트형 배열인데 배열이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대괄호 열고 닫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내가 뭐라 그랬죠? 네, 어떤 정수형 배열을 인자로 받는 거죠. 받는 함수. 이거를 지금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 몸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건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네, 썸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썸 구하는 부분은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네, 이거를 컨트롤 X를 잘라서 여기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A는 지금 배열로 넘어왔어요. 넘어왔지만 그 사이즈를 알고 싶어가지고 사이즈를 알고 싶어서 뭐 굳이 배열의 크기는 우리가 여기서 연산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사이즈만 계산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네, 사이즈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즈는 알아야 되죠. 요걸 내려와야 되겠네요. 컨트롤 C. 일단 컨트롤 C하고 지우는 나중에 지웁시다. 컨트롤 C에서 사이즈는 A라는 배열의 크기와 그 인트형의 크기를 나누면 개수가 된다 그랬잖아. 원소의 개수네. 알아냈잖아요. 네, 원소의 개수를 알아냈어요. 네, A라는 배열에서 알아냈죠. 사이즈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즈는 인트형이죠. 이거는 선언과 동시에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해버리겠습니다. 두 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사이즈를 선언하면서 그 초기값을 이걸 계산해가지고 초기값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즈만큼 썸은 있어야 되네. 썸은 또 인트형의 썸 제로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썸의 A를 쭉 했죠. 결과가 뭐야? 반환돼 되잖아요. 리턴이 되겠죠. 네. 여러분 이거 쉬워 보여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뭐 평생 시언어만 짠 사람이니까 이게 몸이 다 뱄기 때문에 쭉쭉쭉 나가는데 여러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컴퓨터 세대고 여러 X세대라고 하지만 NZ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NZ세대. 하지만 아직은 시언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저를 통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잘 보세요. 배열을 인자로 받았어요. 넘겨받는 거죠. 함수로 들어와요. 내부 변수를 썼어요. 쭉쭉쭉 계산했어요. 포문과 이런 걸 써가지고 썸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썸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리턴해버렸어요. 반환해버렸어요. 반환. 네, 반환이란 말이에요. 반환이니까 여기 인트 이게 들어가잖아요. 인트형. 네, 병수열 배열을 인자로 받는 그쵸 반환형 함수죠. 그러니까 아까 인자도 있고 반환도 있는 함수 유형 4죠. 대신 아까는 웨이트와 하이트와 넘겨받았는데 지금은 배열을 넘겨줬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제 호출부를 보겠습니다. 호출부에서는 네, 어떤 9개의 상수들을 뚜루룩 넣었어요. 값을 바꿔보세요. 얘는 한 100 넣었어. 100. 이제 합이 달라졌어요. 9개의 변수 뚜루룩 넣었어요. 썸 얘는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는데 꼭 초기화는 필요 없어요. 왜? 얘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썸만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 에버리지는 당분간은 우리가 안 쓰는 거니까 날리겠습니다. 지금 썸만 구하겠어요. 사이즈 얘가 내부 변수를 알아서 계산할 거예요. 얘는 필요 없어요. 메인에서 필요 없죠. 날려버리겠습니다. 배열을 인자로 보내고 반환값으로 함수로 호출했어요. 썸, 어레이, A 됐잖아요. 그러면 다 얘는 계산을 알아서 해서 썸 값이 넘어오겠죠. 사이즈 메인에서는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에버리지는 당분간 안 쓴다 그랬죠. 안 씁니다. 네, 에버리지 왜 필요해요? 안 써요. 지우겠어요. 네, 평균 당분간 안 하겠어요. 날려겠어요. 사정없이 날려.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확하게 아까 만든 어레이로부터 합을 구하는 식을 함수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딱 머릿속에 된다 그러면 이제 함수는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다 짤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열 초기화를 했어요. 그쵸? 썸은 왜 필요하냐? 받아올 때 필요한 거죠. 어레이 썸을 호출했어요. 호출할 때 배열을 보냈어요. 보냈죠? 받는 쪽에서는 배열을 받았죠. 그 다음에 사이즈 알아내가지고 썸 제로와 초기화하고 사이즈 개수만큼 포문을 돌려서 썸을 알아냈죠. 썸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반환시켰죠. 여기서 인트로 해서 반환했죠. 그 반환된 결과가 이 썸으로 들어왔죠. 또 역시 썸은 인트형이죠. 그 결과를 출력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값들이 쭈루룩 일로 가서 여기서 다 합을 구해서 리턴 돼가지고 일로 와서 출력되지 않겠습니까? 100을 바꿨기 때문에 좀 높은 값이 되지 않겠어요? 200몇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요거는 없애야 되겠죠. 이거는 또 제거하고 네, 제거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행이 된다면 아무 오류가 없다면 네, 쭉쭉 가서 실행이 됐을 거고 이게 뭐가 나온 걸까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가 이상한 걸 눌렀어요? 제가 여기 실행해 보면은 쭉쭉쭉 가가지고 오류가 없다면 네, 어디 갔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나요? 디버그 안 끄고 시작.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제가 뭘 한 겁니까? 뭘 잔뜩 눌렀나 봐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막 뜨면 제가 정신이 없어요. 아까 찾았던 거 기존 항목에서 우리가 마지막 찾은 게 뭐죠? 어레이 썸이었죠? 그것만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함수 연습 배열 넘기기 요거죠. 네, 요것만 해서 왜 그 중간에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것이 지금도 또 뭐 헤더 파일로 들어가 버린다. 이게 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헤더 파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상합니다. 네. 네, 좀 잘못 건드렸더니 이게 또 헤더 파일 밑으로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이거 정말 못 참겠습니다. 네. 일단 다 제거해 버릴게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한번 알아서 자기가 되겠죠. 왜 이게 헤더 파일 밑으로 들어갔나요? 다 삭제 버리겠어요. 몰라요. 네,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요게 소스 파일 밑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갔고 나중에 이제 헤더 파일이나 리소스 파일을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 폴더 제가 막 좀 건드려 놨는데 당장은 지금 우리 내용에는 관계가 없는 거라서 제가 그냥 이미를 다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키보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막 하이 폴더로 생성하고 막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소스 파일 밑에 함수 연습 배열 넘기기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요거랑 일치만 되면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니까 아까 왜 실행이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그냥 닫아버렸고 이제부터는 오류가 안 뜨는지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워닝이 됐고 쭉쭉쭉 넘어가서 네, 실행이 됐고요. 합은 1이 나왔어요. 왜 합이 1이 나왔죠? 성공은 됐는데 합이 1이 나왔어요. 그럼 1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얘만 더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썸으로 A를 보냈고 int A를 받았고 A의 사이즈를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이즈 계산하고 그쵸? 이게 불안합니다. 여기서 한번 사이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센트 시간 다 가겠는데요. 이러다가 아이고 이거 하다 시간 다 가버리네요. 네, 콤마 사이즈가 지금 9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개가 넘어오는지.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사이즈가 0이 나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가연 이점맞점 오고 이거 지우고 네 사이즈가 1밖에 안 나왔네요. 개수를 제가 모르나요? 왜 모르죠? 모를 수가 있군요. 얘는 그냥 그럼 개수를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나요? 이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러면 개수를 계산하는 걸로 합시다. 메인에서는 알 수 있으니까 컨트롤 X 해서 네 여기서 사이즈까지 계산해서 사이즈까지 보내주겠습니다. 사이즈를 얘가 모르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A를 보내주면서 사이즈까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인트 사이즈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이즈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안 찍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략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고 결과는 얼마가 나올까요? 212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100을 더했기 때문에 212. 뭐 혹시 모르니까 이게 제대로 활용된 거 확인해 보해서 500 해보겠습니다. 그럼 512 나오겠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은 네, 결과가 되는 61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이즈를 넘겨줘야 되네요. 이 이유는 나중에 제가 블로그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내용을 제가 복습한다고 이렇게 했고 오늘은 제가 과제도 몇 개를 내서 제가 이강이동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몇 개 가장 쉬운 과제를 몇 개를 한 3문제 정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조금 제가 그동안 2번에 걸쳐서 함수와 배열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만 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 강의지만 직접 여러분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배열과 함수 그 다음에 함수의 배열 넘기기까지 오늘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